예, 박지원의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좀 귀한 과일, 사과라고 해서 이렇게 흔한 과일로 보시면 안 돼요. 사과 한 알에 작년에 비해서 80%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사는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사과값은 80%, 예. 귤값은 64%. 64%. 작년 이맘때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에 쌀도 예, 많이 남잖아요. 예, 제주의 감귤 예, 많이 남잖아요. 예. 이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진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무상이지만은 그 수송비를 우리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 그 ODA 자금으로 나가나요? 그렇죠. 오늘 예. 북한의 김기남 비서가 사망했더라고요. 아, 저하고 잘 큰 양반이죠? 그렇죠. 저하고 잘 알고. 예. 물론 그분이 북한의 그 선동부장, 인민일보 책임주필 이런 것을 오래 하셔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과정에서의 논리를 구성해서 소위 그들의 인민들에게 전파한 그런 분이지만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양반이 오셨죠. 조문 단장으로 여기를 오셨어요. 이제 제가 다 모였는데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 주최로 저녁 만찬을 하면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내려왔으니 오늘 저녁에 당시 현인택 장관하고 임동욱 임동원이 아니라 임동욱 예. 우리 그분은 이제 이름을 두 개를 썼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임춘길. 대통령 때죠. 그렇죠. 부부장이 이제 거기 실권자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오늘 저녁 현인택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 네, 그렇죠. 꿇어라. 그래서 내일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거기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라. 강하게 설득을 하고 김기남 비서한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소위 북한 대표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그때 조금 트이다가 또 막혀버렸어요. 김기남 비서가 당시 와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북한에서는 박지원 장관 선생의 모든 언론 인터뷰를 모니터링합니다. 예. 북한에도 독자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흐름을 파악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알고 이 방송도 모니터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그 김기남 비서가 사망했는데 애도를 표합니다. 뭐 조전 같은 건 보낼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보낼 길이 없죠. 뭐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뭐 그렇게 해서 보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분이 굉장히 온건파예요. 예. 그래서 김기남 비서를 내가 두서너 차례 만났는데 우리 정부에서 만약 좋았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국정원의 하트라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를 통해서 그 조전 같은 것을 하나 보내서 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조문 예교를 했으면 좋겠다. 당시요. 예.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아무도 조문 가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부영 최고가 최고위원이 조문해야 된다. 아주 엄청 시끄러웠죠. 그래가지고 이부영 최고위원이 언론으로부터 보수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을 가니까 당시 브라운 한국 과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부영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문을 가서 남북관계를 트지 그걸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뭐 너무 왼수스럽게 지낼 일은 없죠. 근데 어떻게 됐든 예. 한 시대를 남북관계에 기여를 하던 예. 그런 분이 사망한 것은 애도를 표하고 또다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건 안 할 거예요. 저분은 뭐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해서 시민들의 사정을 파악하겠다고 하시니 뭐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시지 뭐 북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정권 교체가 돼야 돼요. 불필요한 냉전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국회의장 후보 등록이 오늘 저녁인데 오늘 6시까지. 예, 오늘 지금 2시 한 3시쯤 되고 있습니다. 등록하시는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이제 예, 이 방송 나갈 때는 다 마감이 되니까 끝나면은 예. 제가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국회의장 예. 경선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몇 사람 가슴 쓸어내리겠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았고 예. 어제 오늘 점심까지 주요한 인사와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민주당의 좋은 의장감이 나타나서 의장이 돼가지고 참으로 정치를 살려나가는 그런 좋은 의장이 나오기를 바라고 박지원의 역할은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이러한 지도부를 도와서 국민을 위한 성공적인 국회 민주당이 되도록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정권 교체하는 길로 또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표정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때는 또 포커페이스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슬픈 건지 오히려 안 나가는 걸로 해서 뭔가 다른 약속을 하나 받아내서 좋으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영수회담처럼 예. 이맥벽, 성득 교수처럼 예. 그렇게 공개할 게 없어요. 자, 이제 좀 사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안 하시면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4파전이 되는 거네요. 유권자도 엄청 많아요. 175명이면 171명이면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7개짜리 이 학급 반장 선거가 아니라 학생회장 선거예요. 그래서 저 우선 그러면 박지원 실장님은 이번에 국회의장 출마 안 하시면 법사위원장을 가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상임위원장 할 군번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예, 그건 아니죠. 이 본래 상임위원장은요. 예, 삼선 장관을 했거나 원내대표를 하면은 안 해요. 예. 그리고 삼선들이 많잖아요. 그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한 번 한 사람은 또 중임 안 하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타당 담당 원내 수석 부대표. 그건 이제 뭐 박찬대 예. 원내대표가 할 일이지. 제가 이제 조크하는 건데 실제 궁금한 거는 뭐 국회의장 안 나가시는 건 좋아요. 근데 박지원 정치는 그러면 올해와 내년 초까지 2년간 22대 국회 전반기에 어떤 거를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기능을 찾자 이거죠. 그래서 국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가져와서 윤석열 검찰 독주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를 하자. 예. 그래서 헌법대로 국회가 먼저 나오잖아요. 예.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국회 중심주의, 의회 중심주의로 정치를 풀어나가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국회에서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예. 민생, 물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다.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뭐 저희가 뭐 박지원의 식탁을 진행해서가 아니라 뭐 경력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득표율로 보나 연세로 보나 참 장관 3번에 당대표 원내대표 3번 비대위원장 3번 사실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경력이나 경륜이 뛰어나신데 뭐 저보다 본인이 더 속이 많이 그러니까 제가 4년 공백이 있었잖아요. 현역 의원 잘 모르고 또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70명이래요. 예. 이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스킨십도 필요한데 예. 그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꼭 무리하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예. 것 잘 생각했습니다. 또 저한테 충고하시는 분들도 예. 그런 내용으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 장안의 화제 함성득, 임혁백 두 분 교수님들 얘기 좀 해보죠. 임혁백 위원장 원래 그렇게 좀 가벼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공관위원장도 있고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예. 정책기획위원장인가 하셨죠. 이 원장은 정책기획위원으로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최장길 교수 등과 이제 고대 진보적인 학자들인데 함성득 교수하고 아마 공치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협치 문제. 예, 협치가 아니라 공치. 예. 한국일보에서 얘기를 하자. 근데 갔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나 도하, 각심은 지금도 이 비선 조직이 움직였다. 또 비선이냐.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최순실 비선. 이게 원체 우리 국민들이 뒤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론들도 보는데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는 공식 라인도 필요하지만은 비선도 사선도 다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공치, 협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라는 게 질문이 무섭잖아요. 그러한 협상 또는 그러한 의견 교환한 내용들이 미주알 고주알 다 보도된 것은 저는 유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거의 한 60-70%는 얘기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고 보면 그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완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완패.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총리 이렇게 제안했고 이런 거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해라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오른 거 보면 제일 저기한 게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은 총리나 대통령실 인선에서 빼주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스타일이 아닌가. 거기서 이제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열받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알려짐으로써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될 두 영수 간의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다른 라인을 통해서 뭐 하면 또 필요하면 하겠지만 저는 이번 인터뷰 파동의 저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이 스타일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맨 먼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내가 저한테도 잠깐 일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진짜 중대한 이것은 안 밝혀져야 되는데 저는 정치부 기자들이 계속 취재 경쟁을 붙는다 하면은 만약에 그러한 내용까지 밝혀진다고 하면은 안 좋을 건데 그거 걱정이 돼요. 저는 두 교수분도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다. 그걸 좀 전달하고 싶어요. 함성득 임혁백 교수에게. 함 교수님,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답니다. 함 교수님이 그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곡절도 겪고 했는데 이상하게 대통령들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인터뷰 같은 걸 잘하잖아요. 자기 책에. 원래 이제 대통령하고 예. 하신 분이라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뭐 유명했죠. 예. 민정수석은 또 꼭 검사 출신이 그렇게 사람들의 민심을 잘 파악하나요? 또 검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 맞다나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국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 총선 국민의힘 공천은 김건희 특검 방패막이로 현역원들 안 자르고 다 공천해 줬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 재투표에서 부결됐잖아요. 김건희는 살았지만 총선은 망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김건희는 살았지만 총선은 망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어떤 국민이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사법 관계는 내가 할 일이지. 예. 대통령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라고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사법 처리 문제를 민정수석실에서 맡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불화설이 김건희 디올백 가지고 소환한다 하니까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체중도 말라가고 뭐 난리라고 하는데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신설해서 기수문화가 철저한 검찰에서 현 검찰총장보다 9기수나 높은 김주현 이분이 검찰국장을 했어요. 인사 전문가죠? 인사죠. 기획통인데 저도 잘 알합니다. 인사를 해서 검찰 속속 잘 알죠. 법무차관을 했어요. 또 대검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는 법무차관이 더 좋은 걸로 알지만은 같은 고검장급에서는 대검차장을 훨씬 그렇다고도요. 높죠. 그러니까 검찰국장, 법무차관, 대검차장을 했기 때문에 소위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을 장악하는 또 수사를 보고받는 모든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왔기 때문에 저렇게 검찰이 상반기, 초반기에는 전 정권 비리 잡아다가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데 이렇게 2, 3년 지나가면은 그 사이 현 정권의 비리들을 꼬불쳐 놨다가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 독립된 레임덕에 레임덕 종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사법 문제, 특검 관계의 방패 그리고 검찰 조정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들어보면 새로 민정수석으로 간 검사는 칼질 잘하는 특수검사는 아니지만 인사하고 기획 같은 거 잘해가지고 혹시 검사들이 그 튀어나올까봐 그 두더지 잡기 노래할 때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국민의 흐름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 그걸 누가 믿어요? 내가 그 공천 때 딱 그랬잖아요. 방탄 공천해가지고 실패하고 이번에는 김건희 방탄 민정수석, 검찰 컨트롤 민정수석 이렇게 국민은 받아들이는데 대통령 말씀은 아니다. 민심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랬다. 안 믿죠. 그 민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 민정수석실 한 서너 개 하면 서너 배 더 잘 듣겠네요. 뭐 그럴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러면서도 보세요. 거기 뭐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원 뭐 가르쳤죠. 바로 며칠 전에 선거 떨어진 사람 아니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인사기획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다가 용인에 보내가지고 예. 선거 떨어져 가니까 다시 데려오잖아요. 예. 거기 부인도 또 김건희 여사하고 뭐 뭐 그렇다고. 전용기 태워가지고 가신 분인데 거기에 이시훈 예, 그 사람 또 뒤로 뺐어요. 그 거기는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예. 이 최상병 이 관계로 국방부하고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뒤로 빼놓고 이걸 좀 납득이 안 가요.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걸릴 수 있다,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특검도. 그러면 윤 대통령은 지금 그 최수근 해병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 정말 할까요? 지금 하겠다고 검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하실 거예요. 51% 이상. 예, 또 한 번 민심의 폭풍이 엄청나게 불어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니 런정섭, 이종섭 장관 빼가지고 호주 대사로 도망치겠다가 총선 패배했잖아요. 그때가 그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는 게 5월 말이잖아요. 네. 거부권을 만약 행사하게 되면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그걸 그렇죠. 가지고 또 표결을 한번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5월 말인데 그때쯤에서 또 갈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예. 현역 의원들이 마지막 임기를 보내면서 낙천자나 낙선자나 민심을 보았잖아요. 예. 이종섭, 런정섭을 보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최상병 이 문제를 또 거부권?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른바 가결표를 던질 수도 가결표, 반란표, 민심에 따른 표가 나올 그렇죠. 수 있죠. 많이. 네. 아니 그러니까 내일 그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네. 공수처나 경찰 수사를 봐서 하자.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글쎄요. 그거는 시간 벌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기자회견에서 또 역풍 맞는다. 저러면은 진짜 대통령 지지율이 10% 단위로 떨어질 수가 있다. 10%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지금 23%까지 나왔는데 이제 19, 18, 17, 뭐 15, 10%대. 예, 이렇게 10%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버티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레임덕은 가속화되죠. 지금 공무원들은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않고 말도 안 듣고 쳐다보기는 국회 다수당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잘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 잘하자. 예. 그래서 저는 신임 국회의장이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이거죠. 실장님이 가장 인정하는 기자 성한용 기자가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자라면 도대체 이미 국정은 식물 상황인데 이 자신의 임기 중단을 전제로 한 개헌 그리고 뭐 4년 중임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겠다. 성한용 기자가 그렇게 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대통령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건데 저도 지금 몇 개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해서 예.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안상수 대표가 있었어요. 예. 경남 예. 창원시장. 무슨 포탄. 그분 아니고. 그분은 다른 인천이고. 안상수 대표가 굉장히 개헌론자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개헌을 해야 된다. 4년 중임제로 하는데 권력체제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자. 우선 우리나라 선거가 많다. 예. 그러니까 매년 선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정도 있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하니까 4년
중림제로 해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묶어버리든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묶어버리든지 해서 4년마다 하나 하면은 2년마다 결국 선거가 한 번씩 있고 대통령 선거 다음에 있는 2년만 있는 선거는 중간평가 선거가 되지 않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5년 단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이 필요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단축을 하면은 가능하다. 했더니 안상수 대표가 그건 자기가 받아오겠다. 했더니 결국 못 받아오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 1년을 아까워해서 개헌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건 몰라요. 아무튼 안상수 대표가 저하고 약속한 것을 받아오지 않더라. 그런 거 보면은 현직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 단축은 쉽지 않죠. 저보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이제 했는데 임기 3년 단축하자. 3년으로 하자 했을 때 선뜻 응하겠느냐. 안 하세요? 저는 만약에 개헌 같은 거 해서 그렇게 시간 단축하면 나는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개헌해서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됩니다. 7공화국을 탄생시킨 그런 공화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은 청개구리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의외로 말이죠. 그 양반의 성격이 확 하는 성격이라 그러한 것을 잘 설득해서 논의를 하면은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칠자님이 또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네. 근데 지금 이제 아니요. 개헌 이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식물 정부라고 다 이미 지금부터 레임덕인데 자 보세요. 최상병 특검에서 줄줄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뭐 부인 자기 뭐 이렇게 다 장모 뭐 가석방 되겠죠. 세 번째 심사 올라왔다 하니까 그 가석방 되는 것도 괜찮아요. 해줘야 돼요. 요건을 갖췄으면.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또 문제가 있어요. 1년형 중에서 지금 10개월인가 살았죠. 그러면은 이제 대개 가석방은 70% 내지 80% 살면은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법무부에 올려요. 그러면 민간위원들도 있고 이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한 번은 두 번은 백시키더라고요. 세 번째 되니까 난 요번에는 될 걸로 봐요. 경험자로서. 경험자들. 그리고 나는 소정에 양형을 살았다고 하면은 대통령 장모님이라고 해서 가석방을 안 해줄 필요는 없다. 해드리는 것이 좋다. 어떻게 됐든 그분도 또 다른 것이 나오면 이제 특검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임기 단축해서 기자간담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대통령이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다. 질문이 나오면. 그런데 그게 상당한 정치력을 가져야 될 거예요. 대통령 설득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은 나는 대통령과 본래 가까워 알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접촉을 해서 그러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것도 되지 않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못한 대통령으로만 남는데 우리 50, 지금 60 이것을 역사적인 7공화국을 탄생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출마를 안 하니까 오늘 마치 개헌 질문을 해서 또 제가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MB 때 나하고 안상수 대표하고 한 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4년 중임 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취임 2년 만에 총선 패배, 그 이전의 실정 이런 걸로 인해서 식물정부가 됐는데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앞으로 남은 기간 정부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뭔 계획을 좀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겨레 박찬수 대기자가 지금 다시 김대중이라는 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고 국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메시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암울한 6공화국을 청산하고 개헌을 통해서 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역사적인 7공화국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하면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정부 체제는 뭘로 갈 거냐? 대통령 중심제냐 뭐 하는데 저는 내각제론자로 알려졌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선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 않죠. 굉장한 애정과 향수와 이쪽이든 저쪽이든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민 직선제로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그렇죠. 뽑는 다수당이 추천하는 겁니까? 뭐 대통령이 지명을 추천하는 겁니까? 프랑스식으로 그렇게 프랑스식으로. 뽑으면 돼요. 총리는 프랑스식은 대통령이 이원 집정제예요. 추천을 하죠. 추천해서 국회에서 뽑죠. 표결로. 대부분 집권당에서 나오던데 이번에도 젊은 총리 지명해서 됐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저기 김제시장 정도 하던 친구가 갔는데 김제나 상주시장 정도 하던 친구. 어쨌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깝깝해하는 거는 쉽게 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라는 비전과 제시가 없어요. 그게 제일 깝깝하죠. 글쎄. 자기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한 게 문제, 사고 친다고. 그거 맨날 큰 소리나 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대통령은 공부 잘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2년 동안 성적표가 시원찮은 그렇죠.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잘하겠다는 계획의 발표 없이 맨 큰 소리나 치고 요새는 또 총선 지고 나니까 이렇게 어색하게 웃고 다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 소통하겠다고 이번에 비서실장 도 직접 와서 발표하고 그제 민정수석도 직접 발표하고 그런 건 진일보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정치부 기자 오래 했고 많이 우리 김대중 총재님한테도 어려운 질문 많이 하신 분이 있잖아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1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되게 청와대에서 보면은 제가 있을 때도 보면은 시간이 TV에 생중계가 되니까 그 제비를 뽑아서 그 언론사 어디 언론사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또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그냥 이거 물렁물렁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파악돼요. 저는 이번 기자회견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1년 9개월 만에 대통령 취임해서 2년 됐는데 100일 때 한 번 하고 내일 처음 하는 거니까 좀 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릴레이로
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장황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기자가 대통령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하고 치고 들어가고 또 그 다음 기자도 미진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자기 질문을 하지 말고 보충 질문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을 토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도 어물어물 하지 말고 기자들도 하지 말고 좀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릴레이식으로 팀플레이로 치고 들어가고 대통령이 쭉 설명하면 그거 아니고요. 잠깐 좀 너무 깁니다. 이겁니다. 하고 고쳐주는 그런 방식의 회견이 됐으면 좋겠다. 전직 봐요. 대변인께서 최장수 대변인께서 이런 참 바람까지 실어주셨는데 기자들이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겠죠. 사실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와 함께하는 검사들도 싫어하지만 기자들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MBC 이기주 기자 같은 사람이 원래 거기가 용산 출입 기자였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잘렸는데 그런 기자가 가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 기자들이 그러한 저항의식에 DNA가 있기 때문에 기자가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저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역시 실장님은 기자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좋아하죠. 국회의장 안 나간다고 이제 밝히셨는데 그러면 다음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해주면 좋겠다. 당부 좀. 그건 이제 선출되면은 그분한테 얘기해야지. 제가 여기서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래서 저는 이미 얘기한 대로 잘 하실 거예요. 우리 네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래서 일단 협력하는 국회의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박지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하는 대표를 만드는 박지원. 박찬대 원내대표도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박지원이 돼야지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이건 오늘은 안 해야죠. 오늘 좀 너무 겸손하세요. 아니. 멋지세요, 근데. 그래야죠. 전 멋있어요. 항상 멋있어요. 아직 재원 그거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저한테. 이건 저한테 누가 연락이 오겠어요. 모르죠. 사실은 어떤 분이 국회의장 끝나고 연락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협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게 이제 민주당의 힘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주당은 하나로 단결해야 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의 길로 가는 거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또 야권 지지자도 있지만 야권 지지자도 사실은 개인 박지원 지지자도 많은데 많겠죠. 그렇지만 뭐 비난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댓글만 봐서는 못해요. 아니 어쨌든 나는 이렇게도 비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참조하면서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또 국회의원이 됐다 가면은 개인의 일상 영화를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나라가 잘 되게. 그 잘 되는 길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돼야 우리가 모두에 말했던 남북관계 같은 것이 개선되고 외교도 살리고 경제도 물가도 살리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실장님, 좀 슬픈 일이지만 댓글은 오늘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사실 국정원장 관두고 재작년 여름쯤부터 이제 저희 박지원의 식탁을 2년 가까이 해왔잖아요. 저는 사실 옆에서 보면서 뿌듯했어요. 무관의 무지개 야당 시절 원로가 이제 유튜브로 다시 살아나고 이번에 또 국회에도 되시고 국회의원 다시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저는 것 좀 사실 경륜이나 뭐 실력으로 봐서 제일 낫죠. 근데 보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더 나아요.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조금 서운합니다. 그러나 박지원의 도전, 박지원의 역할은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제가 국정원장이 이제 5월 11일 날 되면은 아침 9시에 혼자 기념식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한테 너 나가. 5월 11일이죠? 10일 날 취임식하고 청와대 오후 저녁에 들어가셨을 건데 아침 9시에 너 나가 했으니까 기념식 하면서 그래도 하루도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3번, 6번, 1000번 이상 TV 출연을 해서 굳세게 윤석열, 김건희 검찰청권 계속 문제점 지적하고 투쟁하고 전국 장례에는 쉬운 3번 초청 강연을 해서 싸워나가고 이것이 오늘의 박지원을 더 단단하고 예.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장을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은 우리 국회의장을 성공하도록 돕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될 수 있도록 예. 박지원이 돕는다. 예. 그것이 내 역할이다. 그럼 저는 그렇게 봐요. 국회의장 도전은 접는다. 하지만 자관 앞으로 정치 계속 도전할 것이고 새 의장에 협력할 것이고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앞장서겠다. 당연하죠. 대인이십니다. 아니 보통 사람도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사실은 의장 도전한다고 하면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건강하시고 또 다른 도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두고 봐야죠. 예. 그리고 혹시 뭐 재원과 관련한 문의 있으시면 이와 관계없이 그건 하지 마세요. 연락 주십시오. 예.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